조승래입니다. 총리님 국익을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출장 중에도 국내의 여러 예산 편성과 관련된 예결위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R&D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먼저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이 돼 있고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아주 깊은 심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말씀하시고 또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기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잘 저희가 경청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이 모든 예산이 좀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경청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심각하게 정부 요소에 아마 전달이 되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R&D 예산에 대해서 나눠주기식 예산이다, 뿌리기식 예산이다, 방만하고 비효율적 예산이다. 그래서 R&D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대규모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삭감 기준 같은 것도 사실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감소된 게 이제 크게 세 개입니다. 교육, R&D, 일반 지방 행정.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어제 교육부 장관님께 여쭤보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감소 탓으로 저렇게 재원이 감소됐고 일반 사업 예산은 오히려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지방행정은 마이너스 0.8이니까 거의 감소율은 별로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교부세 감소 영향이 큰 거죠. 행안부 장관님.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면 일반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거기도 조금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를 빼면, 그러니까 세수 여건에 따라서 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부금 등이 감소된 거를 제외하면 사실 유일하게 감소한 데가 이제 R&D 예산인 겁니다. 그러니 과학기술계에서는 그러면 여기 12개 분야 중에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터 일반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가 R&D 분야인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과 관련돼서 먼저 좀 총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 3월 달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돼 있죠. R&D 예산 정부 총 지출의 5%를 유지하겠다. 23년부터 27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 저게 이제 3월 달에 투자 전략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국가심에 올리려고 했던 안이 있었고 그 안이 뒤집히고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된 R&D 예산안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9월 1일 날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다시 제출을 하면서 저기 보면 R&D 예산 내년 예산 25조 9조를 반영돼 있고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3.9% 그러니까 5%가 3.9%로 1.1%가 내려갔고 투자 액수도 170조 원에서 145.7조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6개월 사이 이런 아주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과학기술계에서 보기에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불과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냐. 절속과 비효율은 연구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편성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 장관님 또는 경제부총리께서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조 의원님께서 이 R&D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나라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정말 기술력,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그 재원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모든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나라들이 이건 제대로 재원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R&D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 효율성은 좀 크지 않았다 이런 반성을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우리의 그 R&D 편성은 그런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원점서부터 다시 한번 봤던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과기부 장관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그 드리도록 부분은 뭐 적법 여부에 대한 절차 문제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삭감을 할 때는 삭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가? 저 화면을 보시면 자 24년도에 그러니까 계속 사업 중에서 50% 이상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50% 이상. 그게 저기 보면 삭감 사유가 저렇게 나와 있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하나만한 연구 과제다. 평가 결과 미흡이다. 단기에 급증한 사업이다. 당초 계획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다. 요거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무려 82% 가까이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기타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타 정책 여건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거죠. 과기부 장관님. 예.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정책 여건이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정책적 투자의 그 우선순위도 있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뭐 국회나 언론 그리고 이제 과기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260개의 기타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라는 개별 정책 여건의 사유들이 다 있습니까? 제가 잘 질문을 못 드려 사의. 그러니까 260개 사업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지적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그러면 사업별로 개별 사업에 종합적으로 대해서 예,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기타 정책 여건 중에 어떤 사항 이게 260개 다 그게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업별로 그러니까 있냐고요. 사업별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으면 예. 어떡해요. 예.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자 그럼 그거 주세요. 260개 사업에 대해서 50% 이상 사업비를 삭감했던 기타 정책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별 사업별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은 가라는 사유 때문에 삭감했다. 50% 이상을. 종합적으로 제가 평가를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 사업별로는 없는 거네요. 그 사업별로 지금 잠깐 그러니까 사이에 말씀이 벌써 바뀐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예. 개별 사업별로 다 기타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기타 정책 여건이라 하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 사업별로는 없다는 거네요. 예, 그 기준을 그러니까 없다는 사업별로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아니,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것만 적용을 답변해 해서 보세요. 판단했습니다. 자, 개별 사업별로. 우리가 예, 자, 의원님, 잠깐만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260개 50% 이상 사업비가 삭감된 R&D 과제 중에서 50 개별 사업별로 이러이러한 정책 여건 때문에 삭감했다라는 삭감 사유가 개별 사업별로 다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 이제 그 답변은 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도가 있는데요. 그 예를 아니, 들어서 제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하시잖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답변을 그 의원님 그 원하는 답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럼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의견이 그러면. 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고 뽑지 그거를 뭐 물론 그렇겠죠. 어떤 뭐 이렇게 굉장히 아웃라이어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사업도 예, 아니, 여러 그러니까 가지 사안을 두고 아니 사람을 판단을 한다라고 뽑으면 보시면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사람 뽑는다는 게 있는 것처럼 260개 개별 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중이온 가속기 고에너지 구간 구축 사업, 선행 R&D 사업의 경우에 그럼 그 개별 사업 아닙니까? 개별 사업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43억짜리를 그 재료비 12억만 반영했으니까. 자, 그럴 이 개별 사업은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특출하게 특이 사항이 있는 것도 예, 반영을 알겠습니다. 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보편적으로 그런 주요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 최종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별로 그 평가 툴은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좋아요. 근데 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것도 막 삭감된 게 많아요. 저기 보세요. 예. 과기부 자체 평가요. 또 산자부 자체 평가도 있죠. 뭐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우수. 근데 383억 95.2% 삭감. 산자부 글로벌 주력 산업 품질 대응 우수. 적절성 적정 92.5% 삭감. 아니 평가는 우수로 해놓고 사업의 적절성은 적절하다고 평가를 해놓고 이거는 또 왜 다 깎은 겁니까 그러면?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제 단서를 그렇게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이제 이번 그러니까 24년도 R&D 예산 말고도요. 이전에도 보면 그 우수 평가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조정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뭐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우수를 받았다고 해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판단 그런 것들이 평년도에도 작용이 되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이 하여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예, 원칙이 없다. 이전에도 그렇게 많이 그때 다른 있었다고 것은 합니다. 원칙이 아닌 거예요. 예. 그때 다른 것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가 뭘 하고 있냐면 자 출연연의 R&D 사업 중에 비효율 사례를 모아서 제출해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비효율 사례를 확인해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니 이거는 삭감하겠다 아니면 종료시키겠다가 아니고 일단 삭감해놓고 야 비효율 사례를 제출해봐. 그 지금 기관들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기부한테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과기부나 기재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예,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예, 의원님 예, 근데 어쨌든 예, 제가 곧 이따 말씀하시고요. 네. 제가 지금 이 R&D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다. 제가 처음에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기본법 12조 2에는 R&D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가 잘 돼 있습니다. 전년도 10월 31일 날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다음 연도 R&D 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절차가 있습니다. 뭐 1월 30일까지 어떤 걸 내게 돼 있고 3월 15일 날 어떤 걸 내게 돼 있고 5월 30일까지 무엇을 내게 돼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심 의결을 통해서 6월 30일까지 과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 R&D 사업 편성안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도록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려주진 못했잖아요, 그죠? 과기부 장관 못 알려줬죠? 예, 6월부터 기재부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못 아주 긴밀하게 알려주셨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 장관이 또 진행을 6월 했습니다. 30일까지 과기부 그때까지는 장관은 이제 통보를 못 최종본은 받으신 거죠?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기재부 장관님. 예, 그 이후에 제출받.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령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국가혁신법을 좀 띄워봐 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R&D 사업을 이제 BR&D 사업으로 바꾸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 예정처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거기 있는 것처럼 4, 6, 7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아마 교육부 소관의 것들입니다. 교육부 소관의 이런 사업들을 BR&D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인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기부나 기재부는 또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OECD 기준에 따랐다. 넘겨봐 주세요. 예, 저게 그 기재부가 OECD 기준과 적용 기준이라는 건 이게 기재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해서 적용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번 5월 달에 내려진 지침입니다. 거기를 보시더라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조정 개수를 적용해서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0.5, 0.3 이렇게 해서 R&D 사업을 소위 발라내가지고 R&D 예산으로 포함시켰던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님, 이 지침이 그럼 바뀐 겁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R&D 성격에 포함해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원래는 재분류해서 일정 수준의 예산은 BR&D로 해서 타 부처 소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5월 달에 내린 기재부의 이 지침과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그 교육 관련된 그 소위 사업 중에서 1조 8천억을 BR&D 사업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지침과 예산 편성이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을 다시 내셨습니까? 예. 편성 지침에서 새로이 해서 아니 그 바뀐 지침이 그럼 내려보낸 게 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네.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5월 달 이후에 그러면 그 뒤에 편성 지침에 또 별도로 있어요? 그 변경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자 그러면은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그 1조 8천억의 그 교육부 소관의 그 이제 대학 지원 사업 주로 그것이 되겠죠. 네. 그걸 R&D 예산에서 BR&D 예산으로 그 전환하기로 결정을 언제 하신 겁니까? 제가 시점은 그 실무적인 곡 날짜까지는 정확히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R&D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카르텔에 해당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 이후에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R&D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수치상 나올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동안 학과 개편 등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을 R&D로 분리하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 뭐 시정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감사원장님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법률 위반 2개의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6월 30일까지 과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 알려야 될 절차상 어긴 거 법령 위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그리고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 위반.
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특히 R&D 예산 편성과 제출 과정 속에서 감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지침 위반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